자, 오늘 영상은 많은 여성분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,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거나, 혹은 그 사람이 만약 고민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되게 위로해 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할 거란 말이죠. 더군다나 뭐 썸남이나 짝사랑을 하는 남자가 아니라 좋아하는 남자친구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힘이 되고 싶은 여자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겪는 부분이 뭐냐면, 유진님, 남자친구가 저한테 고민을 잘 말하지 않아요. 남자친구가 힘든 걸 있어도 저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해요. 이런 질문들이란 말이죠. 현실적으로 저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의지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여성분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. 내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내가 좀 더 의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한다는 반증이라고요.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. 내 남자친구도 나한테 힘든 얘기를 많이 털어놓는다는 건 그만큼 나를 좋아한다는 거겠지.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애정의 증표로 만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연애 초든 혹은 썸 탈 때 너는 뭐 힘든 거 없어? 요즘에 넌 어떤 고민 없어? 라는 식으로 그 남자가 나한테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곤 할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서 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, 그 남자친구를 위로하는 방법에 관련된 거예요. 그래서 적어도 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남자친구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구나, 그것들이 명확하게 감이 잡힐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반대로 말씀을 드리길, 내 여자친구나 혹은 썸녀에게 그런 위로를 받잖아요? 그러면은 없던 감정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감정이 커지는 순간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위로라는 것들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그 남자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키워드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, 공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견해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한 가지 사소한 예시를 바로 들어볼게요. 만약 그 남자친구가 직장에서 어떤 힘든 사건을 겪었어요. 얘기를 좀 들어보니 부장님이 자기한테 어떤 업무가 안 그래도 과중이 되어 있는 와중에 오해가 생겨서 엄청 쓴소리를 했다고 해요. 그러면은 많은 여성분들은 여기서 딱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하시는 게, 그 부장님을 같이 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. 진짜 그 부장님 너무하다.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똑바로 좀 알고 그런 말을 짓거리든 말든, 그 부장은 괜히 그 직급 어떻게 달았대?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남자친구의 편을 들기에 되게 바쁘단 말이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대부분 남자들은요, 많은 여성분들보다 좀 더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중압감을 더 많이 느껴요. 근데 그 남자가 직장에서 어떠한 사건을 겪었었다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모독적인 말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, 내가 그 직장 상사로부터의 어떤 신임을 저버렸다거나, 혹은 그 직장 상사가 나를 되게 좀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거나, 혹은 실망을 했다거나, 그렇게 나의 사회적인 위치라는 것들에 대한 변동성, 이게 좀 더 큰 문제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같이 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떠한 심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냐면, 내가 뒷담을 한 사람이 되어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공감을 하면서 같이 욕을 해버리게 되면 되려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안 좋아진단 말이죠. 여러분들이랑은 조금 달라요. 많은 여성분들은 내 감정을 1순위로 생각해서 무조건 내 말에 공감을 해주는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바랄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냉정한 객관적 사실 판단 여하에 따라서 내가 조금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되게 건설적으로 비판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. 근데 일단 어찌됐든 굳이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은 여성분들에게는 좀 더 감정이에요. 하지만 남성분들이 바라는 어떤 그 위로라는 건 감정을 건드리는 위로가 아니라 이성을 건드리는 위로가 돼야 된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적절한 위로는, 그 부장님이 너무 자기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 거야, 자기가 워낙 일도 되게 잘하고 자기가 워낙 되게 포텐도 많이 터뜨리고 하니까 더 기대가 큰 만큼 말을 좀 모지게 하신 건 거겠지. 혹시 알아? 부장님이 아침에 와이프랑 싸우고 오셨을지. 그러니까 자기야, 이거는 너무 자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. 어차피 부장님도 사람이고 지금까지 자기한테 얼마나 믿고 많은 일을 맡겼었어.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는 게 이 남자친구가 정석처럼 듣기를 바라는 그 위로가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남자를 위로해본 경험이 없거나, 혹은 남자를 잘 위로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면 일단 외우세요, 그냥. 열린 질문을 하시는 게 관건이에요. 언제나 타인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닫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열린 질문을 하는 게 꽤 중요하거든요.
닫힌 질문이라 하는 건 뭐 때문에 힘들어? 그냥 너 왜 그렇게 힘들어 해? 이런 느낌? 근데 열린 질문이라는 건 너 지금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래?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에게 되게 막연히 어떤 닫힌 질문을 듣게 되면은 나? 아니야 뭐 그냥 괜찮아 별로 힘든 거 없어. 그냥 좀 요즘 고민할 일이 많네. 이런 식의 질문밖에 나오지 않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한 포인트를 찝어내면서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차분하게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. 그러면 이제 두 번째,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냥 무조건 리액션이에요. 그냥 뭔가 편을 든다거나 같이 욕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느꼈겠구나. 진짜 그럴 수 있겠네. 진짜 화 많이 났겠다. 그 정도면 괜찮아요. 근데 여기서 더 과몰입을 하게 되면은 야, 미친 거 아니야?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이런 것까지는 가지 말자고요, 우리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그 입장이라는 것들을 내가 정리해준다고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공감이 아니라 정리예요. 정리. 그 사람이 지금 뭐라 이야기를 해요. 근데 남자친구든 그 썸남도 화가 나 있으면 자기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기 되게 바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고민을 하는 목적은 해결이에요. 남자들은 대부분.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자신의 입장만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. 그때 여러분들이 입장 정리라는 것들을 좀 더 올거나이징을 해주면 그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얘한테 고민하니까 확실히 뭔가 바로 해결되네? 이런 느낌이 된다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위로를 해준다라는 건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토닥토닥 해준다라기보다는 얽혀있는 씨를 탁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는 게 대부분 남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. 진짜 답이 없는 고민을 가지고 뭔가 머리를 싸매는 경우는 크게 드물어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 가지를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연애할 여유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 내 남자친구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져서 혹은 사업을 새롭게 준비를 해서 연애할 정신머리가 없대요. 그래서 저한테 헤어지재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최선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애초에 내가 이런 일을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하려면 그 남자친구의 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좀 한번 돌이켜보세요. 그 남자친구의 시간만 48시간 혹은 뭐 480시간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안 그래도 나와 연애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낀 와중 일에 대한 책임감,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여유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떠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어떤 소재거리를 적절하게 공감하면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.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는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실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커플일수록 사이가 좋아요. 자, 그러면 여성분들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은 내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졌다 그래요. 그러면은 즉시 서운한 감정들이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 너 일이 중요해? 그래 너 일하고 와. 내가 그동안 뭐 한번 기다려볼게. 이런 식으로 내 감정만을 생각하면서 참는 경우가 많아요. 저는 이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자친구분 입장도 솔직히 전 이해는 해요. 나를 소홀히 하는 남자친구에게 내가 뭘 더 해. 나도 서운한 감정 챙기기 바쁜데. 근데 하지만 결국 나중에 현실적으로 헤어지자는 말 들으면 붙잡기 바쁠 거예요.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마음을 넓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내 인생에서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혹은 남자친구라면 상황이 조금 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.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변했고 그 사람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나를 서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소재거리를 넓혀가는 게 중요해요. 오늘은 자기야 어떤 일을 했어? 자기야 오늘은 보고서 몇 장 썼어? 자기야 오늘은 글을 어떻게 썼는지 나도 한번 같이 보면 안 돼? 이런 식으로 그 남자친구가 하는 일들에 내가 적잖은 관심만을 가져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연애할 여유가 없어져서 너랑 헤어져야겠어.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지는 않아요, 남자들이. 자, 그럼 여기까지는 최선이었던 거고 만약 이 문제가 벌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는 게 맞아요. 그리고 진심 어른 말에 어떤 담백한 이야기를 전하길 한 번은 붙잡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일생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 좀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면 어떨까? 그 사람의 타임라인과 스케줄을 내가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진짜 연애에 있어서 어떤 부담이라는 게 내가 내려가겠구나 하는 설득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.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. 그냥 그 남자친구에게 어떤 짐을 짊어지면서 내가 서운하니까 너가 일을 줄일 수 없잖아요.
근데 그 남자친구한테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부담을 짊어지게 함으로써는 재배가 되진 않는다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결국 그 위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본질에 가까운 얘기가 된다면 그 남자친구에게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어떻게 좀 더 행사할 수 있을까?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래요. 결국 내가 적잖은 위로를 잘해준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나의 영향력을 더 잘 끼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들이 곧 공감이 아니라 정리라고요.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떤 힘든 이야기를 해, 어떤 고민을 얘기를 해, 그러면 그냥 무조건 편을 듣는 게 아니라 조금은 입장 정리를 잘 해주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내가 숟가락을 좀 얹어주는 거. 그게 전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